배우자가 이상하다는 건 그 배우자는 금방 알아요. 들어올 때 눈빛이나 벌써 분위기가 확 다릅니다. 바람을 피면 진짜 이 생기가 돌아요. 사람이. 장소, 사람이 앉거나 설 수 있는 모든 장소에서 합니다. 변호사님 동생이라고 생각하시고 이혼해 말어 얘기 좀 해주세요. 제가 딱 하나 기준을 정해드려요. 이혼은 본인의 선택이긴 하지만 전 그렇게 얘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혼 상속 전문 신우숙 변호사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좋은 정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결혼한 분들은 매일 이혼을 생각해요. 아이고 안 한다고요? 거짓말이고 살아야 돼 말아야 돼. 다른 사람들이 이런 거 참고 사나? 나만 예민한 건가? 다 이런 고민을 합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은 이혼 안 하세요. 작년 같은 경우 9만 쌍이 이혼을 했습니다. 18만 명의 돌싱이 나왔어요. 매년 20만 쌍이 쌓인다고 치면 10년치에 200만 명이 이혼의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극장 가서 영화를 보거나 어디 가면은 이 한 줄에 2명씩은 꼭 이혼을 했단 말이에요. 말 안 해서 그렇지. 이혼이 굉장히 흔해졌어요. 이혼 풍속대의 전반적인 변천사라고 하면 어떤 사유로 이혼을 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유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 88 올림픽 전에 이혼 사유 첫 번째가 남편의 폭행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여자들이 맞고 살았어요. 폭언이나 폭행은 현저히 많이 줄었다. 경제적인 문제 이런 부분이 많이 늘었다. 과거나 지금이나 스테디셀러처럼 변하지 않는 이혼 사유가 부정행위입니다. 부정행위는 과거나 지금이나 부동의 1위 사유입니다. 외도는 참 끊을 수가 없나 봐요. 매춘이라고 하는 게 전통적인 범죄입니다. 과거부터 전례적으로 내려온 건데 이 성적인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절제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다. 근절되기 어렵다. 외도하고자 하는 욕망 이런 부분을 건강하게 해소할 수 있는 방법적으로 접근해야지 왜 바람을 피워야 하면 안 돼 이렇게 접근하면 저는 좀 어렵다고 봐요. 줄이는 방법으로 접근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외도를 하게 되는 경우 그러니까 남자 여자가 만나야 되잖아요. 일단은 가장 가까운 데 있어요. 직장 내. 왜냐면 빈번하게 보니까 어떻게 봐야 정이 들듯이 뭐 첫눈에 반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 두 번째는 앱이에요. 상습적으로 외도하는 분들, 그걸 즐기는 분들, 이제 쇼핑하듯이 즐기는 분들 번개팅이라고 그러죠. 그날 만나서 성관계하고 가고 뭐. 그 다음에 전통적으로 이제 산악회. 그 무박 2일 이런 거 가는 거 있어요. 차를 이용해서 지방을 가서 1박 2일 갔다 오거나 이렇게 배우자를 떠나놓고 내가 집을 멀리 갈수록 나의 마음도 자유로워지거든요. 산에 가봐요. 누가 생활에 찌든 얘기예요. 얼마나 좋은 얘기만 해요. 나의 미래에 대해서, 자연에 대해서. 이러다 보니까 쉽게 친해져요. 서울서 출발할 때 같은 차를 타고 출발했어. 신뢰감이 생기면서 경계가 무너져요. 우리 동지라는 이런 게 생기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먼 거리 갔지. 배우자는 머릿속에서 깜깜이 멀어졌지. 또 하나는 취미동호 애들인데 배드민턴이나 탁구 같은 경우 짝짝이 쳐야 되잖아요. 어떻게 맨날 남자끼리만 치냐고. 테니스 이런 거 여자끼리만 치냐고요. 혼성치고 어쩌고 하다 보면 상당히 친해진다. 일반적으로 깊게 길게 가는 외도는 가까운 데서 일어난다. 외도의 상대가 생각보다 아주 가까운 데 있습니다. 사례에서 보면은 집 근처 호프집 사장님하고 노래방 사장님하고 가까워요. 외도에 대해서는 어디서 남녀가 있는 자리 아무 데서나 발생할 수 있고요. 장소? 외도라고 하는 걸 성관계라고 만약에 못 박는다면 가장 많이 일어나는 데가 당연히 뭐 호텔 모텔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동차. 그 다음에 내 집. 친정집에 다녀왔더니 나는 머리가 숏 같은데 긴 머리카락이 하수구치에서 나온다라든가 내 머리카락 아닌 건 반드시 눈에 띄게 돼 있어요. 남편이 본가에 농사를 도와주러 주말마다 가는데 그때는 좀 일찍 올라왔대요. 연휴라서 차 막힐까봐. 어머나 아내가 내 침대에 다른 남자하고 누워있다가 그대로 발각이 돼버리는 아주 경악을 합니다. 어떻게 내 침대에서 침대를 갖다 버리고 부부싸움을 핥히고 뜯고 때리고 뭐 난리들도 아니죠.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 있어. 집에다 홈캠 설치하고. 장소? 사람이 앉거나 설 수 있는 모든 장소에서 합니다. 굳이 따질 필요는 없어요. 배우자가 이상하다는 건 그 배우자는 금방 알아요. 들어올 때 눈빛이나 벌써 분위기가 확 다릅니다. 바람을 피면 진짜 이 생기가 돌아요. 사람이. 연애를 하면 이뻐진단 말이잖아요. 그렇게 이상하다는 걸 느끼면 가장 먼저 휴대전화를 관찰을 하게 돼요. 실제로 증거를 가져오는 거에 80% 이상이 휴대전화에서 발각이 되는데 뭔가 느낌이 이상해서 일부러 작정해서 보는 경우 패턴이라는 게 굉장히 쉽게 열립니다. 비밀번호 정말 단순합니다. 핸드폰 번호, 주민등록번호, 남자들 특히 군번. 그 다음에 아내한테 너무너무 잘하는 분이 계세요. 퇴근 시간도 늦은 적이 없고 주말에도 항상 같이 있었고 어느새 바람을 피는지 정말 몰랐다고. 그렇게 아내분들이 전혀 모르고 있다가 남편이 샤워할 때 휴대전화를 딱 들어갔는데 그 순간에 띵 뜰 때 있어요. 자기 들어갔어? 나도 왔어. 이게 갑자기 뜩 떠요. 어? 뭐지? 그럼 이제 그때부터 이제 고시공부도 그렇게는 안 할 거야. 연구를 합니다. 패턴하고 비밀번호에서 그걸 풀어요.
근데 짐은 굉장히 간단하게 풀려요. 만취하시는 날이 있어요. 그 손가락 이거 눌러서 안 되면 이거 하여튼 기를 쓰고 해갖고 오세요. 그다음에 발각되는 경우가 차량의 블랙박스 음성 녹음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모르는 분도 계세요. 음성 녹음이 설정돼 있는지도 적나라하게 다 나옵니다. 전화 통화를 내가 가장 편화가 있는 장소가 대부분 자동차 안이에요. 출근하면서 퇴근하면서 그리고 스피커폰으로 하게 되잖아요. 그게 블랙박스에 녹음이 되면서 그 대화 중에 모든 대화가 다 나옵니다. 그다음에 영상 남편이 아내가 외도한다 싶으면 똑같은 그 메모리 칩을 삽니다. 그래서 매일 갈아 낍니다. 다운받고 갈아 끼고 다운받고 갈아 끼고 그걸 모르는 거죠. 근데 더 지능적인 경우는 블랙박스가 특정 시간만 되면 꺼져. 중간중간 꺼진 경우가 있어. 이런 경우 의심하셔야 돼요. 또 하나 모르시는 경우가 상대방 배우자 카드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 톨게이트, 하이패스 사용 기록 이런 거에서 이제 발각이 되죠. 근데 요즘 이제 너무 자주 오는 게 구글의 타임라인이에요. 옛날에 휴대전화 이렇게 통신 내역을 조회하면 사방 500m예요. 타임라인은 그 건물 번지수에 정확히 나와버립니다. 저 진짜 타임라인이 뭔지 몰랐어요. 증거로 사용은 못합니다. 근데 너무 정확하게 나오는데 그걸 왜 증거로 사용하지 못하냐면 타임라인은 이제 조작이 가능해요. 구글 타임라인에 모텔에 가네? 특히 정기적으로 외다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정해진 파트너하고 그럼 이상하게 가는 모텔만 가요. 거기가 지키고 앉아 있는 거죠. 이제 그렇게 와서 증거를 확보해 오는데 이상하게 제가 어딜 가는지 뭘 통하는지 배우자가 잘 알아요.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넌지시 너 어제 바빴겠더라? 좋았냐? 뭐 이렇게 뭐 배우자 한다는 거예요. 제가 줘보시라고 타임라인 좀 보게 보면 그게 열려 있어요. 배우자가 그거를 PC나에서 로그인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직접적인 증거로 사용되지는 않지만 그걸 가지고 추적을 해서 정확한 증거를 가져오면 그동안 이 행적이 다 세트로 다 인정이 된다. 또 하나 지난달에도 아내분이 가져왔더라고. 유흥업소에 가서 결제한 지도 같은 거 나오는 거 있었잖아요. 자기가 그걸 확보했다. 증거를 못 써 그거 이랬는데 충격적인 거는 유료라고 하는데 한 달에 얼마인가를 주면은 그 휴대전화에 몰래 그 스파이웹을 심습니다. 저한테 가져왔던 증거는 전화를 하면 30초 동안 이게 통화가 연결된 것처럼 해서 음성이 다 이렇게 통하는 것처럼 이게 다 들어와요. 하루 종일 전화하고 앉았는 거야. 30분 정도. 그래서 그 성관계하는 음성을 녹음을 하고 장소를 확보해서 쫓아가는 그런 놀라운 스파이 앱을 파는 데가 있어요. 배우자가 외도를 한다고 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처럼 충격적이고 아프고 배신감을 느끼는 일이 없어요. 외도는 하질 말아야 되는데 한다라고 하면 배우자를 위해서 최소한 발각은 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이혼 소송이 부부싸움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이기고 진다 싸움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증거가 있어야 돼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이 녹음하고 사진입니다. 부부싸움 많이 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옆집에서 막 시끄러우니까 112에 신고도 했대 이런 사람들이 증인들이 많아. 옆에 사람들 확인 써준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증거로서 가치도 굉장히 떨어지고 옆집 가서 나 이혼하려고 하는데 하나 써주세요 그러면 안 써줍니다. 그런 부탁을 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결례예요. 그래서 손 씻기도 하고 다른 사람한테 민폐를 끼치지 않을 수 있는 게 녹음하고 사진인데 다만 불법적인 부분을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 내가 있는 자리에서 녹음이 되는 거는 도청이 아니야. 오해하시는데 내가 있는 자리에서 상대방 몰래 이렇게 대화를 녹음하는 건 도청이 아니에요. 이거 불법 아닙니다. 증거로 쓰이고요. 통화로 해서 녹음되는 것도 대화 자기가 나기 때문에 역시 이것도 불법이 아닙니다. 녹음도 100% 증거로 쓰입니다. 그거 말고 배우자 외도가 의심이 된다 그래서 블랙박스 칩을 뽑아서 음성을 쓴다든가 녹음기를 넣는다든가 이런 거 당연히 도청이고 불법이에요. 민사나 이혼 소송에서는 비록 도청이라 하더라도 증거로 사용할 수는 있지만 형사적으로 상대방이 고소하면 처벌은 된다. 대부분 벌금형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사진 같은 경우는 주로 멍든 사진, 상해 입은 사진 이런 사진이 쓰이게 되고 외도의 증거로 사진을 쓰게 되면 미행을 하면서 대부분은 이제 동영상을 찍으세요. 요즘은 동영상을 쭉 써서 이제 캡처본을 쓰게 되는데 그 사람을 만나서 같이 식사하고 하루 종일 따라다니다 보면 잠깐이라도 뽀뽀를 한다거나 그리고 사진 찍으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영상을 찍으셔야 돼요. 했는데 벌써 뽀뽀하고 뛰었잖아. 허리를 이렇게 앉는다든가 어깨를 앉는다든가 밥 먹으면서 이렇게 입 닦아준다 이런 영상 이거 부정행위 맞습니다. 그 성관계를 안 해도 돼요. 카톡을 많이 주고받는다. 여보 사랑해 이런 문자가 있다라든가 같이 수시로 정해진 날 만나 데이트를 한다든가 이것도 다 부정행위이기 때문에 굳이 현장 적발 안 해도 돼요. 근데 옛날에 간통죄 처벌할 때는 성관계를 접어야 되니까 현장을 덮쳐야 돼요. 두 사람이 모텔 들어갈 때 기다려요. 한 30분 기다려. 들어가면 옷 벗고 쉬는 시간 있잖아. 그러니까 성관계 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런 다음에 우다다다닥 문 부시고 들어가가지고 사진 찍고 뭐 수건 같은 거 이제 챙겨오고 그건 형사사건이니까 경찰에서 유전자 감정을 하거든요. 거기에 묻어있는 정액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형사적으로 거기서 이제 감정을 해요. 국가스 같은 데서. 근데 지금은 그런 것까지는 아니고
배우자가 외도를 하는 걸 알았을 때 대부분들은 흥분해서 머리채부터 잡아요. 네가 인간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누구야? 당장 데려와. 삼자대면에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나면 수습이 안 됩니다. 이혼할 때도 도움이 되지 않고 이혼하지 않고 살 때도 도움이 되지를 않아요. 배우자가 외도한 사실을 알았다고 할 때 세상에 그렇게 아플 수가 없어요. 부모가 죽어도 그렇게는 속상하지 않았다라고들 하시는데 너무나 상처를 받은 마음에 그 흥분을 가라앉지 못하고 뭐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상대방을 때리는 건 기본이거든요. 근데 외도라는 걸 딱 알게 됐을 때 일단은 그렇게 생각하세요. 일단 벌어진 일은 어쩔 수가 없어요. 과거를 없앨 수는 없어요. 그 마음 제가 압니다. 그런 일이 없기를 과거로 다시 가고 싶겠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고 내가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부터 먼저 결정하셔야 돼요. 이혼할 건지 안 할 건지에 따라 이게 달라집니다. 방향이. 그래서 그 방향을 결정하시기 전에 누구한테도 이 얘기를 알리지 마시고 많은 사람들이 알았을 땐 부부가 이후에 살고 싶어도 살지를 못해요. 그리고 내 자녀들 얼굴에 먹칠을 하게 됩니다. 누구한테 알리지도 말고 생각을 하세요. 어떻게 할 것인지. 내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했는 다음에 그날은 무지하게 배우자를 때리고 욕하고 뭐 난리가 납니다. 남편분들이 아내분들 머리를 밀어놓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하지만 그 다음 날부터는 상간녀 상간남이 미워집니다. 이 불려시 같은 년이 우리 남편을 꼬셔가지고 분명히 돈 때문에 꼬셨을 거야. 그러면서 그 여자를 캐기 시작해요. 아이고 여자를 만나도 어떻게 그런 여자를 만나가지고 그거밖에 안 돼? 수준이? 나보다 괜찮은 여자를 만났으면 내가 말을 안 해. 이렇게 가거든요. 그 다음에 남편분들 입장에서 야 남자라는 게 건달새끼 그런 걸 만나니? 너 수준이 그거밖에 안 돼? 이렇게 가요. 그러면서 내 배우자보다 그 상대를 미워하고 직장에 찾아가기도 하고 가서 때리기도 하고 실제 사례에서는 락카를 가져가서 그 집 현관문에다가 이 상간녀녀나 이렇게 써놓고 오기도 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렇게 하면 수습이 안 되고 무엇보다도 이 시기가 한 30년간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한 달, 두 달 지나면 정신이 들기 시작해요. 흥분 상태에서. 굉장히 그렇게 본인이 했던 걸 부끄러워하세요. 그래서 배우자 외도를 알고 났을 때 절대 외부에 그걸 알리거나 그렇게 수치스러운 행동을 하시면 안 됩니다. 어려우시겠지만 품위를 지키시고 좀 안정을 찾으셔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부터 먼저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혼 상담하시는 분들 거의 5만 건을 넘어 이제 6만 건 가까이 접어들고 있는 것 같은데 저한테 하는 질문이 거예요. 변호사님이라면 이런 때 이혼하실래요? 이런 거 갖고 남들은 이혼해요? 이런 질문을 진짜 많이 받아요. 변호사님 동생이라고 생각하시고 이혼해 말어 얘기 좀 해주세요. 제가 딱 하나 기준을 정해드려요. 이혼하기 전하고 이혼한 후에 한 가지라도 내가 편하다면 그걸 선택을 해라. 이혼은 본인의 선택이긴 하지만 좀 더 그 속박이라든가 그 학대라든가 이런 걸 벗어나기 위해서 지금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선택을 하는 것이어서 내가 돈으로는 여유 있고 정말 월급은 걱정은 없는데 너무 때려서 못 살겠다. 그리고 내가 죽을 때 눈 감을 때 그때 이혼할 걸. 그 생각이 든다면 이혼을 해라. 전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느 날 외출을 하는데 신발을 신을 때 편한 슬리퍼를 신고 나갈까? 예쁘고 높지만 불편한 신발을 신을까? 어떤 거든 선택할 수 있지만 그 불편함을 감당하면 돼요. 이혼을 하든 결혼을 하든 후회하지 않는 법은 없고 무엇이라도 후회는 해요. 감당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당당하시면 돼요. 이혼녀면 어때요? 이혼녀이면 어때요? 사람 안 맞아서 이혼할 수 있고요. 이혼하는 거요. 취미처럼 하지 않아요. 저희가 소송회사에 보면 정말 해야 되는 사람들이 하는 거지 누가 이렇게 내가 이혼 한번 할래? 이렇게 하지 않아요. 이혼한 거 범죄 아닙니다. 잘못한 거 아니에요. 당신이 잘못한 게 없어요. 불가피해서 한 거거든요. 그거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시면 됩니다.